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뭐 해외 출장도 많았고 최근에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여유도 별로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현장도 뭐 양산, 여주, 양평, 용인, 정읍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어서 거기 가보는 것도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영상을 자주 찍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상하게 뭐 골분 것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반창고까지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저희들 주택백화점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예산이 아주 여유로워서 주택을 시공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현실적인 문제고 특히 금융권에서 요즘 뭐 주택 관련 뭐 여러 가지 대출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뭐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원래 종합건설사만 한 800개 정도가 부도가 난다는 그런 최악의 건축 경기인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비선고 대출이 팡팡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건축주분들이 돈을 융통을 하셔서 직접 주택을 시공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꼭 필요하고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주택을 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문제인가? 뭐든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갖다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어떻게 지을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뭐 상담도 드리고 하지만은 사실 혼자서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그 쳇바퀴 속에 돌아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처럼 주택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건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A면 A, B면 B, 목조주택이면 목조주택,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이런 것들만 시공을 갖다가 한 가지만 하고 본인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접근법으로 주택 시공 상담을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건축주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유튜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고 저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고객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 책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만 계속 고집해 오던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것은 옳고 남의 것은 다 틀리다. 제일 쉬운 예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주택 시공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목조주택 욕하기가 바쁘죠. 목조주택 불잘난다, 습도에 약하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매일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은 북유럽,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목조주택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비 안 옵니까? 그 나라는 불이 안 납니까? 그 나라는 습도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약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조주택을 갖다가 욕을 한다면은 그런 업체들의 도덕적인 문제는 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실 목재들이 다 가공목들이고 엔지니어링 우드라서 예전 같은 그런 문제들 없습니다. 나무, 엔지니어링 우드, 뭐 뒤에 있는 이런 것들 가져와서 신나 부어가지고 불태워 보십시오. 4시간, 5시간 태워도 속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골조가 무너지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어떤 것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올바른 정보인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주택을 지으시려면 제일 먼저 넘버원, 내가 왜 이 집을 짓느냐, 누가 이 집에 살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이 주택을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주택의 평수는 얼마 정도인가를 생각을 우선 하십시오.
그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지 그게 마일드스톤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가용한 예산은 얼마인가? 너무 무리하지 않게 대출을 받고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인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만약에 괴리가 너무 크면은 주택 짓는 거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괴리다, 약간의 폭이 차이가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산은 2억이다. 근데 집은 70평을 짓고 싶다. 못 짓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은 요즘 뭐 경량 목구조가 750, 800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기초공사 비용 내고 뭐 부가세, 저희들은 종합건설사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니까요. 부가세 같은 거 하고 하면은 거의 9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죠.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넘어가고요. 자, 그런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부 업체들에서 별도공사 수십 개 뒤로 감춰놓고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에 쏘구시는 순간 주택 짓는 과정이 삶에 있어서 가장 악몽이 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든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산과 필요한 그 주택의 크기, 사용 목적에 따른 뭐 사용 인원에 따른 것들을 정립을 해 놓으시고 난 뒤에 예산을 갖다가 하면은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느냐, 아주 큰 괴리가 있지 않으면은 이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아예 예산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주택은 골조, 창호, 청고 이런 부분, 그리고 주택 전체의 디자인에 따라서 건축 비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에 맞게 설계 부분에서부터 반영을 해나가면 나중에 견적이 나와도 놀라실 일이 없죠.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빠듯한데 중정 들어가 있는 주택에다가 천창 들어가고 층고 놓고 창호는 독일제 창호 놓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시공할 재주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골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아무래도 목조 주택보다는 경량철골 주택이 쌉니다. 왜? 자, 프레임이 되는 목조 주택의 프레임은 구조목이죠. 그리고 경량철골 같은 경우는 각파이프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자, 각파이프가 구조목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패널들, 목조 패널하고 샌드위치 패널 차이가 나죠, 당연히. 목조 패널은 구조목이 들어가고 단열재가 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단열재도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쓰는 흰색 EPS, 비드법 단열재 이런 거 쓰지 않고 최소한 뒤에 보시는 네오폴 그 EPS라든지 아니면 미네랄 울이라든지 스톤 울, 바살트 울 이런 고급 단열재들이 들어가지만 경량철골조에 시공을 하는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흰색 EPS죠. 그래서 단열도 떨어지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조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외장재, 내장재, 그리고 단열재, 그리고 주택 안에 시공하는 지금 욕실의 수전이라든지 욕조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정말 건축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좌우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따져나가면서 거기에서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집을 지을 때 이것만은 나의 로망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은 가져가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풀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패시브 하우스 지어달라는 분이 예산 평당 600만 원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뻔한 자재비, 뻔한 인건비 그걸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패시브 하우스가 요즘 평당 뭐
1,300만 원씩 뭐 이렇게 하는 실인데 뭐 저희 주택가지는 사실 그렇게 받질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주택을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방법들은 참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해답이 없어요. 건축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셔도 해답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은 혼자 고민하셔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사실 제주도에서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상담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고 한두 푼 들어가는 일 아니잖아요. 느긋하게 혼자서 생각하신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니까 조금은 힘드시고 조금은 시간을 투자하시더라도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벽체들도 보시고 나는 어떻게 이 정도 예산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집을 지을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희들이 됩니다.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최고급을 고집하시면은 저희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시공이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지도 마시고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희들은 뭐 하나를 옳고 하나는 그르다라는 그런 접근식으로 주택 시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주택백화점에 오셔서 상담을 잘 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해결책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완전 한겨울이네요. 저도 뭐 지금 감기도 걸려가 목소리도 안 좋고 컨디션도 굉장히 다운이에요. 감기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약에 취해서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전화도 좋고 방문 상담도 좋고 미리 상담하시고 주택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